PBR이 한 배 이상에 있을 때랑 한 배 이하에 있을 때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산다라는 점,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좀 돌아오고 있다는 점,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다는 점, 조선 방산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섹터들에서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새로운 종목들의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이 PBR 한 배 이상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다음 고점이 3,300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넘어야죠. 안녕하세요, 모라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시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어서 와, 3,02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이번 주 동안 4.4%가 올랐습니다. 4.4%.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코스피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축하드리고, 또 코스피에 아직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견합니까? 지금 3,000포인트라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또 멀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3%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이번 주 시장을 이끈 상승 섹터는 엔터미디어, 전력기기, 화장품도 좋았고요. 방산도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은 주간 기준 마이너스 0.35%, S&P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그중에서도 상승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와 테크놀로지 섹터였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00포인트를 넘어선 게 2021년 말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PBR 이야기를 하면서 PBR이 한 배 이상에 있을 때랑 한 배 이하에 있을 때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산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좀 돌아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조선 방산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섹터들에서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새로운 종목들의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이 주가를 1배 이상으로, PBR 한 배 이상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면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말쯤 되면은 주가가 많이 안 좋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때는 특징이 뭐였냐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더라도 주식시장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새로운 뭔데 뭐 보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두도 느끼겠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널리스트의 기분은 어떨까? 기분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보고서를 썼더니 주가가 오르네? 기분 좋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좋은 종목들이 발굴되고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이 잘 되려면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서 야, 이게 코스피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사지? 이거 살 거 없는데 고민되네. 그럴 때 갑자기 우리나라도 소버린 AI를 한다든지, 갑자기 상법 개정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화장품이 잘 팔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래? 그러면 나 그걸 사볼까?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사볼까? 라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시장이 선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엄청 시장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사실 다시 과거를 반출을 해보면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가 4월 9일이었잖아요.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지난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1번이 전력기기였고요. 2번이 방산, 3번이 조선, 4번이 화장품, 5번이 금융. 이 순서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력기기는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조정을 받았었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아니면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지금 계속 연일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팀에도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AI, 에너지 지금 어제 이제 보니까 스타게이트 공사하는데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AI는 도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력기기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라고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력기기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방산이나 조선도 워낙 좋고 이건 뭐 시대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이번 주에 흥미로웠던 기사는 그 사모펀드가 미용기기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개수가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사모펀드들이 솔직히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좀 더 잘하는 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모펀드들이 미용기기 회사들을 하나씩 그냥 인수해서 그냥 꿀꺽 삼켜버린다. 이러면 주식시장에서 미용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나온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던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리고 사모펀드가 사서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살 종목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살까 하면서 다른 미용기기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파마 리서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파마 리서치가 주가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빠졌어요. 기분이 나쁜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가정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75%가 되는 기존 회사, 사업회사 말고 이 회사가 홀딩스가 진짜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파마 리서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또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죠. 사모펀드 이름이 CVC가 들어와서 지금 같이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든지 개수가 줄어들면 가치가 오른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을 크게 상회한 섹터는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엮여 있고 그리고 소버린 AI가 뜨면서 네이버가 34%가 주간기준 올랐고요. 카카오가 30% 올랐습니다. 이 상승세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뭔가 새로운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사 이렇게 보면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를 거 조선 방사는 막 지금 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거리가 필요한데 하필 또 스테이블 코인이니 소버린 AI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뭐라도 좀 관련이 있는 애 없냐? 그러면서 이제 오른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싸네. 충분히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리가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장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네이버가 카카오가 소버린 AI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펀더멘탈이 이제 기반이 돼서 올라가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버린 AI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라는 것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미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이스라엘이랑 이란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뭐 서클은 5일 기준으로 70%가 올랐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1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요 지니어스 법안이 뭐고 그리고 이게 통과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냥 속내가 다 드러난 거죠. 이제 또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일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벌어도 된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민주당에서 반대했다가 이번엔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봐도 야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트럼프 일가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인데 역시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오늘 그냥으로 다시 한번 또 찍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관심들이 많긴 한데 저는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최소화된다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존의 뭐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뛰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받았던 것뿐이죠. 사실 JP모건뿐만 아니라 블랙락도 그렇고요, 시티도 그렇고요, 마스터카드도 그렇고요. 이제 뭐 정말 많은 회사, 소피파이도 얼마 전에 서클이랑 같이 무엇인가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금융에서 넥스트 금융으로 이사 가려고 지금 이사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황이에요. 짐 싸가지고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진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게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서클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미국 내에서 크립토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뜨겁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란 문제로 지수는 좀 이번 주에 쉬었는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았죠. 이유를 보면은 이제 이란에서 계속해서 좀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달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이란에서 나 항복할래라고 얘기하는 것을 미국만 나를 안 때리면 뭐 난 협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글쎄요, 야, 이게 이렇게 뭐 좀 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하게 지금 이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전쟁이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 종료되겠지라는 안도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내용을 찾아보고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또 않아서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또 다시 우려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가가 아직 이제 뭐 70불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진정되진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는 유가를 보면서 지정학 리스크의 영향을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모두에게 금방 잊혀졌지만 FOMC도 있었습니다. 네. FOMC가 있었어요? 네. 네. 이번 FOMC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거였나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2번 연속으로 아무런 인상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점점 FOMC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정 정책 혹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든 인하하지 않든 뭐 그렇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을 보면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나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성명서에서는 글쎄요 그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섞인 그런 표현들이 삭제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 FOMC 회의는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자꾸 제 파월은 쟤는 좀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해버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정도의 이제 가십거리 정도만 FOMC 회의에서 회자가 될 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비스, 제조업 PMI 예비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5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PC 물가가 될 거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시장에 이제 경제 지표가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다음 주면 이제 6월
끝나는 건데 6월 30일이 이제 월요일이지만 2025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절반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제 절반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잠깐만 향후 1년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2026년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장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2026년도 생각해야 된다는 점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8일, 당장 7월 8일에는 중국과의 관세를 유예하겠다, 유예일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막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정이긴 하죠. 그리고 다음 주 미국에서 나오는 주요 실적 발표는 페덱스도 있고요, 나이키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AI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사라고 그랬거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던데. 로보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행사가 되고 최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거다라고 기대치를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글쎄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 로보택시가 나오고 그것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서비스화돼서 테슬라의 이익으로 떨어진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AI와 에너지,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W를 찾아서 이런 영상도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다음 넥스트 W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AI 아니면 크립토 혹은 그 두 개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중요하죠. 마이크론에서 향후 이제 반도체의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3,000포인트가 왔는데 그 다음에 3,300포인트 정고점이죠. 그것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도주만 올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도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전력기기, 방산, 조선, 화장품 다 좋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나 핵심은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다음 고점이 3,300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넘어야죠. 네, 넘어야죠.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뭐라고요에서 국내 주식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까지 끊이지 않을 때까지는 조금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제가 오늘 그 한 주 동안에 뭐 나이트나 모닝요를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도 확인하셔가지고 투자 심리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